당신의 치즈는 안전한가? 안녕하세요. 책 읽으며 건강해지는 건강민국입니다. 오늘은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는 책을 읽는 도중에 저자께서 추천하신 책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책이 있어서 한번 새로 꺼내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7, 8년 전에,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 읽었을 때랑은 지금이랑은 좀 생각이 다르고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네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겠죠. 케네스 블랜차드가 독자들에게 당신의 치즈는 안전한가라는 화두로서 글을 몇 자 적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라는 화두를 안고 살아간다. 그 변화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하고 보다 안전한 삶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는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고에 익숙하지 않다. 낯익은 환경이 주는 안락에 취해 다가오는 변화의 기미를 애써 외면해버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촉수는 점점 더 무뎌져 간다. 과연 10년 뒤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 것인가? 그때 우리는 어떤 미로 속을 달리고 있을까? 혹 아무도 오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서 썩은 치즈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변화에 대한 명쾌한 답을 이 책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에서 찾을 수 있었다. 처음 이 흥미롭고 위대한 이야기를 접한 것은 스펜스 존슨 씨와 공동으로 1분 매니저를 집필하기 몇 년 전이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을 더한 지금 내가 받았던 감동의 깊이 그대로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에서는 치즈를 찾아다니는 4명의 재미있는 인물이 등장한다. 이들은 안주라는 감미로운 유혹과 변화라는 험난한 여정을 통해 삶의 참 의미를 깨달아간다. 본서에 등장하는 치즈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얻고자 하는 직업, 인간관계, 재물, 근사한 저택, 자유, 건강, 명예, 영적인 변화, 그리고 조깅이나 골프 같은 취미활동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우리들은 나름대로 자신만의 치즈를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또 자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치즈를 얻게 되면 누구나 그것에 집착하며 얽매인다. 하지만 만약 치즈를 상실하게 된다면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다. 코로나 동안의 제 경우였네요. 이 책의 주인공들은 각자의 치즈를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을 제시한다. 본 우화의 또 다른 매력은 미로 찾기에 있다. 미로는 우리들 각자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머무르는 장소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장소란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지역사회 또는 우리 삶에 등장하는 어떤 관계일 수도 있다. 우리는 미로를 달리며 수많은 장애물에 부닥치게 된다. 막다른 곳,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곳, 왔던 길을 되짚어 가야 하는 곳. 이 책은 바로 우리 자신이 개척해 나갈 통로를 보여줌으로써 위기에 빠진 직장 생활이나 결혼 생활 그리고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커다란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로 MBC TV에서는 존경받는 방송인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찰리 존스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를 읽고 직장 생활의 위기를 극복했다는 고백을 했다. 그 당시 그가 방송국에서 하던 일은 스포츠 중계 방송이라는 독특하지만 방송인이라면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해낼 수 있는 업무였다. 순조로운 일상이 지나가고 올림픽 육상 경기의 장단거리 중계 방송을 훌륭히 치러내기도 했다. 그런데 그의 직장 상사는 다음 올림픽 경기에서 그의 주력 분야인 육상 대신 수영과 다이빙 중계를 담당하라고 지시했다. 그 순간 찰리 존스는 당황했고 화가 치밀었다. 새로 맡겨진 종목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에 그는 더 큰 좌절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열등감에 더해지면서 위기감은 증폭되었다. 이러한 그의 불안은 상사에 대한 분노로 치달았고 그가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 바로 그때 찰리 존스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를 읽게 되었다. 책을 읽고 나서 찰리 존스는 자신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즉시 안주하고 있던 치즈에서 벗어나 현실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수영과 다이빙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의지를 보태웠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상사에게까지 전달되었고 그가 해왔던 업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임무가 맡겨졌다. 즐거운 마음으로 변화를 수용한 결과인 것이다. 찰리 존스는 전보다 더 열성적으로 일을 했고 그 후에는 프로축구의 명예의 전당 방송을 도맡게 되었다. 이 후일담을 듣고 나는 이 책의 미완성본을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바람이었다. 미래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를 원하는 여러 회사처럼 우리의 블랜차드 훈련 개발원 역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한다. 우리의 치즈는 계속해서 옮겨다닌다. 변화하는 치즈에 따라 과거에는 충성스럽고 우수한 직원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주위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 그러한 까닭에 치즈는 유동적으로 움직일 줄 아는 직원들에게 돌아간다. 독자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변화를 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생관을 갖지 못하면 직장생활이나 모든 사회생활은 스트레스로 엉망이 된다. 이 책을 읽은 이들의 공통된 소감은 변화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 변화와 촉수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썩은 치즈의 망령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 짧은 우화는 우리에게 변화의 단서를 제공하리라 확신한다. 치즈 읽기의 마지막 묘미는 모두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장 모임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동창생들의 모습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된 환경을 보여주고, 두 번째 장에서는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를 소개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토론에서는 이 우화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할 것이며 그들의 일과 삶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토론이 이루어진다. 이 책을 초고만 읽은 사람들 중에는 마지막 장을 읽지 않고 나름대로 이 이야기의 의미를 해석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마지막 장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다고 한다.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 독자 여러분들이 나처럼 이 책을 거듭해서 읽고 읽을 때마다 새롭고 유익한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 그렇게 하면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고 각자 원하는 큰 성공을 이루는 데에도 무리수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감히 단언하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밝혀진 숨겨진 보물을 마음껏 즐기고 또 바라는 만큼 성공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치즈와 함께 자신도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치즈와 함께 자신도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치즈와 함께 자신도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때로는 눈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에 떠밀려 추락하는 것 같은 참담한 기분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치즈를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생존의 밀림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썰건 치즈를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치즈를 향해 나서야 되기 때문이다. 3장을 토론을 덤성덤성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3장 토론. 그날 저녁 마이클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방 안은 지죽은 듯 고요했다. 잠시 우리는 흐뭇한 미소를 나누며 마이클에게 많은 감명을 받았다는 인사를 전했다. 네이단이 우리들에게 물었다. 우리 다시 모여서 이 이야기에 진지하게 토론해보는 것이 어때? 우리는 만장일치로 네이단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호텔 라운지에 모여 미로 속에서 치즈를 찾아 헤매는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안젤라가 친근한 목소리로 우리를 향해 물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 우리는 어떤 형에 속할까? 스니프, 스컬, 햄 아니면 헐? 카를로스가 대답했다. 나도 오늘 하루 종일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어. 스포츠 용품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 상황이 떠오르더군. 그땐 꽤 어려웠거든. 난 스니프처럼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지도 못했고 스컬처럼 신속하게 행동하지도 못했어. 낯익은 세상 속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햄에 가까웠지.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도 몰랐고 변화 자체가 두려웠어. 학창시절 카를로스와 친하게 지내던 마이클이 반문했다. 무슨 이야기야? 카를로스가 대답했다. 갑자기 직업을 바꿔야 했어. 마이클이 웃었다. 해고당했니? 그래. 새 치즈를 찾아 나서고 싶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 왜 내게 그런 변화가 생겨야 하는지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서 무척 화가 났었어. 졸업 후 군대 입대했던 프랑크가 말문을 열었다. 군대라는 조직은 명령 체계가 확실하지. 무슨 일이든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그대로 따라야 해. 새 치즈를 확실하게 제시하는 조직이지.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던 도중에 햄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친구가 하나 떠올랐어.
그는 자신이 소속된 부서가 폐쇄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어. 다른 사람들은 소속 부서로 옮겨 다니며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했어. 나는 그에게 중대 내의 다른 부서에 대해 좋은 점들을 설명하며 남아있기를 권했지만 그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끝내 밀려나 버리고 말았지. 잠자코 듣고 있던 제시카가 말했다. 나는 내게 그런 일이 생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내 치즈가 사라진 것은 한 번이 아니었어. 모두들 웃었지만 네이다는 웃지 않았다. 아마 그것이 문제의 핵심일 거야.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어. 우리 가족이 치즈 이야기를 좀 더 일찍 들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는 만큼 큰 변화가 닥쳐왔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어. 이제는 너무 늦었어. 벌써 몇 개의 상점이 폐업 신고를 했어. 그 이야기에 모두들 놀라워했다. 동창생들 중 가장 성공한 인물로 꼽히는 네이단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되었지? 제시카가 물었다. 엄청난 재고를 쌓아놓고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초대형 할인 매장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소형 상점들의 매출은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었지. 우린 그들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햄의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야.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루하루를 소비했고 그 시간만큼 우리는 출혈을 해야 했어. 만일 치즈 이야기를 하루라도 빨리 들었다면 허의 교훈을 통해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거야. 여성 기업원으로 성공한 로라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오후 내내 치즈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나 역시 변화의 촉수를 세우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아직은 미숙한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나도 허처럼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웃어넘기고 스스로 변화되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중에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손을 들어보면 어때? 단 한 사람만이 손을 들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구나. 로우라가 계속 질문을 했다. 그럼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봐. 이번에는 모두가 손을 들었다. 그리고 함께 웃었다. 어떻게 생각해? 우리들은 자신이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네이단이 말했다. 마이클도 시인했다. 우리는 자신이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사실 자체조차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 나 역시 그랬어. 치즈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질문은 만일 내가 두렵지 않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였어. 제시카가 거들었다. 내가 치즈 이야기에서 느낀 점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야. 내 경험을 이야기해 볼게. 몇 년 전 우리 출판사는 백과사전을 기획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어. 그런데 한 직원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지. 백과사전의 내용을 한 장의 CD에 담아서 싼 가격에 파는 것이 어떻겠냐는 거였어. 그렇게 하면 제작비 용도 크게 절감되고 판매량도 늘 것이 분명했지. 그런데 우리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네이단이 물었다. 그 당시 우리 회사 영업할 때 급여 체계는 성과급 제도였거든. 방문 판매를 원칙으로 판매사원들이 소비자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판 백과사전에 대해서는 회사는 직원들에게 수수료 일부를 배당했지. 그것이 우리 회사의 영업 방침이었고 미래에도 그 원칙이 적용될 거라 믿어 심지 않았어. 그게 바로 너희 회사의 취지였구나. 그래, 우리는 낡은 치즈를 버리지 못했어. 달리 생각해보면 치즈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 오래된 치즈는 상하기 마련이야. 어쨌든 우리는 사업 방식을 바꾸지 않았고 그렇지만 우리 경쟁사들은 사업을 이내 바꾸었지. 불행히도 사업 환경은 크게 변화되었고 우리 회사 직원이 제안하던 CD 백과사전은 현실화되었어.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지금은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지. 조만간 새 치즈를 찾아야 할 것 같군. 카를로스가 소리쳤다. 이제 미로로 떠날 때가 되었어. 모두가 웃었고 제시카도 따라 웃었다. 카를로스가 제시카에게 말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야. 프랭크도 한마디 거들었다. 카를로스가 말한 것이 바로 내가 치즈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이야. 나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고민들을 첨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지. 현실에 집착하며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미리부터 걱정하고 소심해지고 역시 처음에는 나와 같은 생각을 했지만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웃어버린 후에는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잖아. 나도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변화의 바람에 나를 맡겨볼 거야. 햄도 변화되어 새 치즈를 찾았을까? 안젤라의 질문에 엘레인이 대답했다. 그랬을 거야. 코리는 우리를 바라보며 이의를 제기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변화를 직시하지 않고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
동료 의사들 중에도 헨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치즈가 영원히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치즈를 빼앗기면 자신을 희생자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게 돼. 그들은 새 치즈를 찾아 움직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치르게 되지. 아주 큰 대가를 말이야. 네이단이 마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용히 말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거야. 변화는 내일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진행되고 있으니까.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네이다는 잠시 호흡을 고른 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나는 아주 먼 곳에서부터 변화가 진행되어 오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있었어. 그 변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이제는 변화에 적응하여 노력하기보다는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치즈로 옮겨간다는 이야기지. 그게 무슨 뜻이지? 프랭크가 물었다. 만일 우리 회사가 체인점들을 모두 정리하고 초현대식 상점을 지어 경쟁에 나선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모험에서 흘러나오는 향기와 새 치즈의 맛을 즐기라고 한 허의 말뜻일 거야. 네이단의 반문에 로라가 대꾸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가치관 같은 거지. 자신의 생각은 배제하고 새 치즈만 찾아다닌다면 자신의 자아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물론 치즈와 함께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풍족해지겠지. 그러나 자신의 가치관은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게 될 거야. 프랭크가 말했다. 프랭크, 꽤 흥미로운 반론인데 잘못된 신념이 몰고 온 재앙에 대해 생각해봤어. 히틀러가 그랬잖아. 가치관도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라고. 마이클, 치즈 이야기는 재미있게 들었어. 그런데 그 이야기의 교훈이 회사 실정에 맞는다고 생각해? 전형적인 회의주의자인 리차드가 말했다. 친구들은 미처 몰랐지만 리차드도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얼마 전 아내와 별거한 후 10대 아이들을 돌보며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나는 하루 24시간 동안 온종일 문제에 다달려야 했어. 정말 재미없는 일이었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빠져나갈 수 없는 생활이었지. 그러다가 치즈 이야기를 듣고 나도 허처럼 마음속에 치즈를 그려보기로 했어. 나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마음속에 또렷하고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뒤부터 우리 사업도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어. 와, 대단한데? 안젤라가 말했다. 치즈 이야기 중에서 내게 가장 강한 인상을 심어준 부분은 허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마음속에서 치즈를 그렸다는 대목이었어. 구체화된 치즈를 찾아 미로 속을 달리는 허의 즐거운 모험이 피부에 와닿았다고 할까. 결국 허는 더 좋은 치즈를 얻게 되었지. 나도 이젠 할 수 없다고 미뤄두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해봐야겠어. 얼굴을 찌푸리고 있던 리차드가 말했다. 나의 상사는 우리 회사가 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내가 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 하지만 난 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 현실적으로 그래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치즈를 위해 나를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이 거부감을 느끼겠지. 치즈가 존재한 것조차 신뢰할 수 없었고, 그런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구체적으로 치즈에 접근해 볼 거야. 아예 미로를 직접 그려보면 어떨까? 말을 마치고 리차드가 싱긋 웃었다. 미래의 치즈를 상상해 보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말 테야. 또 그렇게 하면 엉어리져 있던 걱정은 사라지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을까? 내 가정생활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의 대안으로 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집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더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거든. 부모의 별거로 인해 심리적인 타격을 받은 이유도 한몫을 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아이들에게 새 치즈에 대한 그림을 선명하게 그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기는 나 자신을 위한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으니까.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가정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대부분은 직장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나는 치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개인적인 생활과 연관지어 생각해봤어. 현재의 내 생활은 곰팡이가 잔뜩 피어져 있는 오래된 치즈 같다고나 할까. 고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코리가 일레인의 말에 동의하며 웃었다. 나 역시 그래. 오래된 치즈와 같은 생활은 이제 청산해버리는 게 좋겠지. 안젤라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오래된 치즈는 구태의연한 생활태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그런 생활 태도를 버리면 우리 인생도 훨씬 좋아질 거야.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이 필요해. 코리가 말했다. 바로 그거야. 새 치즈는 우리 이웃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
리차드도 동의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선택한 거야. 우리가 맺어 온 관계 역시 그러하고. 그런데 애석하게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조차 잊어버리고 살게 되겠지. 내 생각에도 관계를 청산하기보다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청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같은 태도는 결국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니까. 치즈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직업관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 회사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나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지. 이 회사가 정말 나를 원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야. 고심껏 때 번번이 전직을 하게 되었고 아직 제대로 된 이력서를 만들 만한 경력을 쌓지 못했어. 회사가 원했던 것은 함께 변화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이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지금쯤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을 때 말이야. 졸업 후 다른 도시에 가서 자리를 잡은 베키가 말했다. 치즈 이야기와 여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나 자신이 무척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이제까지 햄처럼 변화를 두려워하며 헛기침에 점잠만 빼며 살아왔어.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습관을 물려주게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했고, 그렇지만 변화는 두려움을 동반하는 대신 우리를 새롭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내 경험을 이야기해볼게.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갔을 때 있었던 일이야. 우리 남편의 직장을 따라 일리노이주에서 버몬트주로 이사를 해야 했어. 아들은 친구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몹시 화가 나 있었지. 게다가 그 아이는 그때 유명한 수영 선수였는데 버몬트 학교에는 수영팀이 없었거든. 어쨌든 결국 버몬트주로 이사를 했고 우린 새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 새로운 환경은 우리를 변화시켰지. 버몬트의 아름다운 산들은 아들을 스키에 매료되게 했고 대학에 다닐 때는 스키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어. 지금은 콜로라도주에 있는데 매우 만족스러운 것 같아. 만약 우리가 그때 뜨거운 코코아를 한 잔 마시면서 치즈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별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사할 수 있었을 거야.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에게 치즈 이야기를 해줄 거야.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처럼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내 주인공 중 누구에게 해당하냐고 물어볼 거야. 또 우리 가족들의 낡은 치즈는 무엇이었고 새 치즈는 무엇이 될지. 제시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거 좋은 생각인데. 리차드가 동의하자 프랭크도 거들었다. 나도 허처럼 치즈와 함께 움직여야겠어. 달콤한 치즈 향기를 맡으며 행복에 젖어보고 싶어. 동료들에게도 잊지 않고 치즈 이야기를 전해줄 거야. 제대 후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몹시 걱정하고 있거든. 그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새 치즈가 주는 감동을 나눌 거야. 쭉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이클이 말했다.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 회사 동료들도 프랭크와 제시카가 말한 방법대로 회사 사정을 개선시켜 나갔어. 치즈 이야기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 토론하고 실제 업무에 맞도록 교정하면서 오차를 들었지. 회사 분위기는 전과는 달리 활기차게 돌아갔고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 스스로 행동하고 각자 나름대로의 원칙을 따라 난관을 돌파했지. 그리고 우린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 어떻게? 네이단이 물었다. 조직이 크면 클수록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회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 그들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변화가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건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감을 느끼게 되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야. 다시 말하자면 강요된 변화는 거부감을 낳는다는 이야기지. 애써 부정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자신을 소진시키는데 악순환을 반복하면서도 무엇이 무엇인지를 몰라 끊임없이 반복된 생활을 하지. 치즈 이야기를 좀 더 일찍 들었더라면 시간을 아낄 수 있었을 거야. 왜? 카를로스가 물었다. 내가 회사 안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회사 사정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황이었거든. 직원들이 하나둘씩 해고당하고 있던 시기였어. 좋은 친구들을 그렇게 떠나보내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어. 그러나 떠나는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치즈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변화를 극복하게 되었지. 새 직장을 찾아 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치즈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힘을 얻었다고 하더군. 치즈 이야기 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 거지? 안젤라가 물었다. 두려움을 극복하면 새 치즈를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찾았다고 하더군. 늘 마음속에 새 치즈의 그림을 그려놓다 보니 새로운 인생이 눈앞에 보이게 된 거야. 그중 몇 사람은 상쾌한 기분으로 면접을 보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도 있었지. 처음에는 변화를 거부하던 사람들도 변화의 좋은 점을 깨닫고 결국 변화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어. 코리도 물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회사 내부의 동료의식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만일 최고 경영자가 변화를 선언하면서 회사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부하 직원들이 그 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까?
아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겠지. 프랭크가 대답했다. 내 말이 맞아. 그런데 왜 그럴까? 카를로스가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환경에 대해 경계심을 품고 있어. 변화에 대한 일종의 방어벽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 와중에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자 하는 발언권이 센 사람이 변화를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 너도 나도 그 의견에 동의하게 되지. 어떤 이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선심을 쓰기 위해 변화를 거부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어. 그게 바로 변화에 대항하는 동료의식인데 일반 조직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 베키도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마이클, 자네 회사 동료들이 치즈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은 무엇이었나? 미라클이 간단하게 대답했다. 아무도 행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어. 모두들 웃다. 네이단도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거야. 우리 집안 사람들도 치즈 이야기를 들으면 햄처럼 보이고 싶지 않을 거야. 스스로 변화를 찾아 나섰겠지. 지난번 동창회 모임 때 그 이야기를 해주질 않았어. 그랬다면 변화에 일찍 적응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치즈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거래처에게도 영향을 주었어. 거래처 사람들 역시 변화와 실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지. 그들은 차츰 변화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었지. 지금도 나는 거래처 사람들과 치즈 이야기에 대해 토론을 벌이곤 해. 혹시 우리 밤에 묻어있는 치즈가 썩어 있지는 않는지, 현실에 적당히 안주하면 새 치즈에 대해 상상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등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지.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시카는 그날 아침 거래처에 걸려온 전화가 생각나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벌써 새 치즈를 찾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군. 모두 웃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다. 좀 더 토론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그들은 치즈 이야기를 들려준 마이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향해 하나둘씩 일어났다. 치즈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었다니 기뻐.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었기를 바래요. 재밌네요. 옹기니의 책도 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옹기고 나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새천년을 시작하는 서기 2000년의 아침에 밝았다. 벌써 20년 전 책이네요. 우리는 1997년부터 시작된 IMF 통제 경제 시대의 고통을 뒤로하고 다시 무엇인가 이루어보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이 희망의 결실을 얻기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IBM은 과거 전 세계 컴퓨터 시장에서 황제의 위치에 있었다. 당시 IBM의 상징물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오리였다. 항상 주위 환경의 변화를 살피며 적시 하늘로 비상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야생오리와 같이 IBM 직원들은 현실의 변화에 대처하고 앞을 내려다볼 줄 아는 자들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세월이 오르면서 세계를 제패했다는 자만감으로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게 되었고 결국 어깨의 주도권을 빼앗겼다.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게 되었고 결국 죄송합니다. 어깨의 주도권을 빼앗겼다. 그 후 각고의 노력으로 본래의 야성을 회복한 IBM은 어깨의 추위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사업에 다각화, 철저한 고객관리 등으로 다시 선두주자의 대열에 합류했다. IBM의 재기의 역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과거 고속 성장의 신화에 취해 가진 것을 즐기느라 과거의 성실함과 민첩함을 잊어버렸고 그 결과 국가 경제의 주도권을 IMF에게 빼앗겼다. 우리는 절치부심한 끝에 IMF의 통제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외국 투자가들의 시각은 아직도 싸늘하기만 하다. 어쩌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지난 2년간 한 일에 비해 훨씬 많고 고통스러울지 모른다. 왜냐하면 국내외의 현실이 1997년과는 또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컴퓨터, 정보통신, 화학기술들의 발전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사고방식과 몸가짐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변화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서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에게 해를 거듭할수록 월스트리트의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 이 책은 큰 교훈을 안겨준다.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얹어고 있다 큰 낭패를 당하는 인물, 늦게나마 각성하여 재기하는 인물,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오히려 변화를 즐기며 도약의 기회로 이용하는 인물이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보다 현실감 있게 이해를 돕는다.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 안주하고 있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인물, 늦게나마 각성하여 재기하는 인물,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오히려 변화를 즐기며 도약의 기회로 이용하는 인물. 나는 어딜까요?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보다 현실감 있게 이해를 돕는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들이 새천년을 맞아 신인간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옹기니 이영진. 20년 전에 이 책의 의미를 정말로 충분히 깨달았더라면 지금의 제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도 후회하진 않고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보다도 더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있고, 그리고 멋있게 나 자신을 칭찬하고 남에게는 감사하며 나 스스로에게는 매력적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멋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또다시 되었으면 합니다. 책 읽으며 건강해지는 건강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탑 경영 컨설턴트가 발견해 생각이 돈이 되는 시나리오. 생각이 돈이 되는 시나리오. 스텝 1. 고객이 120%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라. 사업의 핵심 타겟이 명확해진다. 스텝 2. 고객의 현재를 재현하라. 고객의 문제점에 공감할수록 사업 배경이 확실해진다. 스텝 3. 고객이 행복해지는 클라이맥스를 찾아라. 직접적인 계기는 단숨에 성공을 이끈다. 스텝 4. 클라이맥스로 가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라. 고객에게 강렬하게 인식시키는 마케팅이 완성된다. 스텝 5. 오프닝을 연출하라. 성공을 좌우하는 사업의 첫걸음이 결정된다. 네, 안녕하세요. 책 읽으며 건강해지는 건강민국입니다. 오늘은 저의 북튜브의 멘토이신 책추남님께서 늘 좋아하시는 간다 마사노리의 저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책이죠. 처음에는 이제 매니지먼트를 읽었고요. 두 번째 이제 입소문 전염병, 그리고 이 책이 세 번째가 되는데요. 전내사고라고요. 돈 되는 생각의 탄생, 퓨처 매핑. 약간 제목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간다 마사노리를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영 컨설턴트 작가, 글로벌 마케터, 주식회사 알마 크리에이션의 대표이사, 일본 최대의 북클럽 리드 포 액션의 주최자, GQ 재팬이 뽑은 일본의 톱 마케터, 마케팅 업계에서 세계적 권위를 가진 에코상 국제심사위원, 일본의 비즈니스 구루이자 CEO들의 멘토, 조치 대학교 외국어학부를 졸업하고 외무성 경제국에서 근무했다. 외무성 퇴직 후 뉴욕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펜실바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전략 컨설팅 회사를 거쳐 미국 가전 브랜드 일본 지사 대표로 취임했고, 직원 수, 예산, 상품 부족이라는 삼중고를 보란듯이 뚫고 3년 만에 연 매출 130억 원을 달성할 아시아 최우수 사원으로 선출되었다. 1998년 경영 컨설턴트로 독립하여 작가로 데뷔했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관점을 제시해 기존 경영서 독자들에게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2012년 아마존 재팬 비즈니스 도서 분위기를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고객 획득 실천회를 만들어 2만 명이 넘는 경영자와 창업자를 지도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조직으로 발전시키며 컨설팅 업계와 출판 업계의 돌풍을 일으켰다. 전내사고에는 간다 마사노리가 찾아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독창적인 사고 전환법이 소개되어 있다. 간다 마사노리가요, 개정판 서문에 친애하는 한국의 독자 여러분께라고 이제 한 글이 있네요.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큰 미래를 실현하는 책이다. 방금 내가 그려온 미래 한 가지가 실현되었다. 이 책을 손에 든 한국에 있는 당신과 내가 이어진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이 책에서 공유하는 사고와 행동 과정이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의 경영진과 사원들의 습관으로 뿌리내리면 어떻게 될까?
전내 사고는 미국에서 출판되며 마침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이 책을 처음 출간했을 때 나는 어린이와 어른이 하나가 되어 아시아에서 신규 사업을 만들어내는 아시아 유니티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그것을 신속히 실현하기 위해 아시아와 세계의 리더들을 만나고 싶었다. 이번에 한국에서 재출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2009년 당시부터 그랬던 미래가 코로나19라는 난관을 거쳐 지금 다시 한국에서 가동될 듯한 예감을 들어 기쁘기 거지 않다. 지난 15년간 이 책에서 소개한 창조적 과제 해결 기법은 분야나 업계, 세계를 초월해 수많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기업에서는 몇 년씩 알아차리지 못했던 본질적인 경영 과제를 불과 몇 시간에 찾아내고 어느 임원 후보는 자신의 커리어를 완성하기 위해 이상적인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한다. 어린이 교육 현장에서도 이 기법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일본 교육심리학계에서 전내 사고를 활용해 프로젝트나 학습을 끝까지 완수하는 힘과 기쁨을 이끌어내고 자제력을 높임과 동시에 학습의 즐거움을 깨닫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국적과업계 분야 세대를 막론하고 전내 사고가 성과를 올리는 이유는 이 기법이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친숙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현상을 진지하게 분석하는 대신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이상적인 미래를 그린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방식을 사용하면서 과제 해결 과정을 도출한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야기를 사용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취환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라도 간단하게 실현되는 방법이 바로 전내 사고이다. 나는 이 책에서 일부러 끌어당김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현실에서는 아무리 끌어당김을 기다려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현의 열쇠는 사고가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다. 실현의 열쇠는 사고가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다. 실현의 열쇠는 사고가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미래를 그리면 지금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생긴다. 그 에너지를 완전히 연소시켜 힘든 현실에 맞서면 그 결과 필연적으로 돌파구가 열린다. 그것이 끌어당김인지 인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파구가 열렸다. 한국의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것이다. 만난 적 없는 한국의 누군가가 이 책을 재출간해야 한다라고 출판사에 제안해 나를 한국으로 이끈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누군가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당신 덕분에 친애하는 한국 독자들과 다시 이어져 15년의 공백을 시간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한 페이지를 열려고 하는 지금 이 책이 한국에서 재출간되는 것은 내게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다. 여러분도 삶의 새로운 가능성 앞에 다가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프롤로그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사고의 질을 높여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획과 제안을 하는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사고의 질을 높여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획과 제안을 하는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사고의 질을 높여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획과 제안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성과 감성을 충족시켜 실체 없는 사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결해야 한다. 매우 단순한 차트 한 장을 사용해보자. 그 차트를 앞에 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머리가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경영자, 사원은 물론이고 학생이라도 지금보다 더 높은 무대에 설 수 있다. 이런 능력을 손에 넣으면 당신의 성공은 당연해질 것이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기획과 제안이 요구된다. 신규 사업이나 업무 개선의 프레젠테이션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위한 강연회와 설명회,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서적을 출판하는 추세이다. 기업들은 커뮤니티, 영상, 게임, e-러닝을 비롯한 웹 콘텐츠의 제작에 신경 쓰게 되었다. 이러한 시도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낳느냐는 오직 사고의 질에 달려있다. 뛰어난 기획 하나가 사업에 끼치는 영향이 점점 막대해지면서 작은 깨달음이나 시점의 차이만으로도 고객을 매료시켜 단시간에 멋진 브랜드가 등장한다. 그동안 기획과 제안은 남보다 뛰어난 생각을 하는 일부 사람만이 또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장담컨대 차트 한 장만 있으면 누구나 그들처럼 수준 높은 사고를 할 수 있다. 내 말에 이 책의 편집자는 가느다란 외주를 타는 것처럼 마음이 조마조마했다고 한다. 어쩌면 무모하다고 여기겠지만 나에게는 그런 도전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 당신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듯이 손발을 움직이는 일보다 머리를 사용하는 일이 급격히 늘었다. 시장 분석, 경쟁 분석, 고객 속성 분석, 광고 효과 측정,
예산과 실적 관리, 재무 분석 등 예전에는 특정 컨설턴트나 광고회사에서 했던 업무를 신입사원에게 요구한다. 그런데 그 결과는 슬프고 안타까울 지경이다. 얼마 전 모 대기업에서 우리 회사에 제안할 것이 있다고 찾아왔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여러 차트가 정연히 늘어서 있다. 과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했고 해결 과정도 완벽했다. 하지만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새로운 제안을 접했다는 감동이 눈꽃만큼도 없었다. 제안서 표지에는 우리 회사 이름이 쓰여 있었지만 다른 회사용으로 만든 자료를 복사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결국 내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이 자리에서 뜰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가 되었다. 당신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프레젠테이션의 90%는 겉보기에는 그럴듯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동도 놀라움도 없는 진부한 내용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고작이다. 정리를 참 잘하셨군요. 그래서 뭐지요? 정리를 참 잘하셨군요. 그래서 뭐지요? 정리를 참 잘하셨군요. 그래서 뭐지요? 그렇다고 프레젠테이션 담당자가 일을 대충 한 것은 아니다. 머리를 열심히 쥐어짰으나 결과는 복사와 붙이기의 집대성일 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 지금 사용하는 사고 모델이 지금 업무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사용하는 사고 모델이 지금 업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의사결정 시 널리 사용했던 로지컬 싱킹은 애당초 공업사에 맞게 개발된 사고 모델이다. 로지컬 싱킹의 주요 목적은 과거 자료의 정리와 분석이다. 하지만 이 시대의 부가가치는 새로운 지식 창조에 있다. 과연 과거 자료와 경과 정리와 분석을 토대로 한 사고법이 지금까지 쌓은 경험의 연장선을 뛰어넘는 이외성 있는 제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객은 물론이고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고 모델이 필요하다. 논리와 감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수준 높은 사고. 나는 프로들이 가진 이 능력을 당신도 쓸 수 있다고 장담한다. 마케터로서 많을 때는 연간 2,000건이 넘게 경영 컨설팅을 해왔다. 시대가 달라져도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바는 늘 같았다. 직면 과제에 대해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러나 방책을 제시한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지금까지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성공 사례에는 반드시 공통된 패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공 사례에는 반드시 공통된 패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공 사례에는 반드시 공통된 패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패턴을 단순한 차트 한 장으로 응축한 것이 바로 전내사고 모델이다. 전내사고 모델에 따라 사고하면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단순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현하고 싶어진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다. 사고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탁상공론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딛기 위한 계획이 완성된다. 전내사고 모델은 회의의 공통 프레임워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 정보와 지식을 효과적으로 끌어내 상승 효과를 만들어낸다. 단순한 차트 형태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경험이 전무한 신입사원이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그 결과 톱다운이 아닌 바텀업 방식이 가능하다. 상위 20% 사람들의 사고만이 아니라 나머지 80% 사람들의 사고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전내사고 모델은 내가 MBA를 취득하고 경영 컨설팅 분야의 경력을 쌓으며 마인드맵과 포토 리딩 같은 창조적 사고법을 마스터함으로써 만들 수 있었던 지의 통합 모델이다. 이 모델을 사용하며 모든 정보와 지식이 단숨에 고객 시점으로 통합된다. 기존의 틀을 넘는 해결책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어렵게 여겼던 로지컬 싱킹도 간단히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논리적 사고에서 창조적 사고로 이어지는 양질의 사고를 단번에 손에 넣을 수 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내가 예상한 미래는 당신이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아하, 이 방법으로 생각했더니 엄청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어. 지금 당장 실행해보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양질의 사고를 습득하는 방식을 알아보자. 전체적으로는요 8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세계에서. 2장 논리적으로 올바른 제안이 왜 실행되지 않는가. 3장 알아서 고객이 모이는 절대 원칙. 4장 전내사고 모델. 5장 성공을 만드는 스토리 법칙. 6장 실행을 부르는 논리적 사고. 7장 벽을 뛰어넘는 기술. 8장 세상을 뒤흔드는 마케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추천하신 추천인 두 분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성희 마인드 파워 스쿨 대표이시네요. 전내 사고는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두고두고 다시 꺼내 펼칠 인생책이다. 당신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업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이 필요할 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고자 하는 리더들에게 이 사고 모델은 상상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책을 읽으며 아이디어가 생기면 바로 메모하고 그 가슴 뛰는 아이디어를 실행해보라. 어느새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서성범이라고 퍼스널 비즈니스 협회장님의 추천사도 읽어보겠습니다. 간다 마사노리는 이 책에서 창조적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 첫내 사고 모델을 제시한다. 자신이 꿈꾸는 미래의 시점에 완성된 이미지와 스토리로 형상화된 가설을 논리적인 역산 사고와 구체적인 행동으로 검증한 일련의 성장 과정이 한 장의 차트만으로 시각화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학문적 지식과 경험적 노하우가 집대성된 가이역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책 곳곳에는 시대를 앞서는 통찰력과 비전이 가득하다. 하나의 장이 한 권의 책을 넘는 깊이라 마치 마케팅과 자기개발에 대한 백과사전을 읽는 느낌이다. 예측 불가능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이 책의 역할이 크리라 믿는다.